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받지 않으면 내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 내가 귀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거든요. 상처를 잘 받는 성격, 흔히 우리는 스몰 마인드, 소심한 성격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지구상에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심한 분야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예민하고 소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소심한 사람이야, 난 너무 상처 잘 받아 하면서 괜히 주눅 들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그건 인간이 그만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사회적 존재가 아닌데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 안 만나고 살아도요, 전혀 외롭지도 않고요. 이것도 사회적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증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근데 유독 누구에게 더 상처를 받나요? 아마 대다수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혹은 친구나 애인, 친형제자매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독 더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소유욕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을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친구나 부모를 더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어떤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을 때 막 상처받고 토라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기대하게 된다면 그건 그만큼 관계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의 인간관계에서 어른의 인간관계로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 애착 손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애착 손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어른이 돼서도 애착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어릴 때 부모가 애를 좀 잘 못 돌본 게 그렇게 평생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유년기에 맺었던 그 최초의 관계 있잖아요. 즉 부모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랄지 주 양육자와의 아이와의 그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내면과 대인관계를 지배합니다. 애착 손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아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즉각즉각 해줬던 어떤 그런 밀착된 관계이거나, 반대로 여러 차례 아이의 요구가 좌절되는 그런 애착 손상이 깊은 관계이거나, 둘 다 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적절히 애착 손상이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하죠. 거절당하는 것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애착 손상이 있을 경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참고한 책을 설명란에 넣을게요. 과분화와 미분화. 먼저 과분화는 타인과 내가 우리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냥 단절돼 버리는 경우. 타인과 상호관계를 할 줄 몰라요. 어렸을 때 여러 차례 애착 욕구가 거절되면서 양육자와 함께 있는 게 오히려 이 아이에게 더 스트레스가 된 경우에 아이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런 경우에 아이는 타인과 자신을 연결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 일로 이 무의식에 저장돼 있죠. 물론 모든 게 다 무조건 엄마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일 때부터 성향상 좀 고집스럽고 공격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성향의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방을 냉담하게 대하고 사람을 협력하고 대등한 그런 관계로 보기보다는 항상 내가 이겨야 하는 그런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이들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너와 나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맞아도, 누가 봐도 그게 맞아도 결국은 상대방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미분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유형일 것 같아요. 미분화는 말 그대로 너와 나,
분리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도 뭐 아까처럼 무조건 양육자가 다 잘못했다, 다 못 돌봐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더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애착 욕구가 남들보다 더 커요. 더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는 그걸 다 충족시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애착 욕구가 더 자주 좌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 욕구가 좌절될 때 이 아이들은요, 과도하게 불안해지면서 더더욱 양육자에게 막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착 욕구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자의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주 양육자의 감정과 욕구를 막 계속 살피고 양육자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역애착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이가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양육자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순응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요. 과부나 유형에 비하면 미부나 유형은 그래도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 거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정작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를 나로 생각하니까요. 일체라고 생각하니까, 미분화됐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정말 살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극심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합니다. 조금이라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같으면 견디질 못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생각이 막 다 거기 메어버려요. 그 관계가 다시 풀어질 때까지. 아까 과부나 유형이 주로 쓰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투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미부나 유형이 주로 쓰는 심리적 방어기제는 내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도 자기 취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과 비슷한 취향이에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가수를 어느새 내가 좋아하고 있고, 그 친구가 쓰는 화장품, 그 친구의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어느새 내가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그걸 몰라요. 타인을 나와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내사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할 줄을 모릅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지, 뭐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거절을 당했을 때 심각하게 상처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받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바쁜가 보다, 못 받을 일이 생겼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내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 내가 귀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거든요. 요청의 거절과 존재의 거절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 민감도가 매우 높아요. 근데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존감이 무척 낮아요.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막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해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거슬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견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다 숨겨요. 무시해요.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만 존중하려고 해요. 나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 진짜 착하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요, 착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 겁니다. 착함에는 성숙한 착함이 있고 미숙한 착함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 미숙한 착함에 대해서 애착관계와 연관지어서 이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